2020년 5월 달에 내년 수능 어떻게 낼 거라고 해서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이미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 자료를 먼저 참고를 하게 되면 네. 올 방학 동안에, 올 겨울 방학 동안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는 큰 틀의 그림을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겨울 방학에 예. 다 차치하고 일단 기출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 1월, 2월 달에는 네. 고등학교 3학년의 3월 달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10년치를 반드시 공부하는 건 일단 기출문제는 풀어야 된다는 변한 원칙은 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현재 중학교 3학년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부는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에 꼭 해야 한다. 네. 공부톡, 인생톡을 지속하게 하는 힘. 여러분의 관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면 언제나 유튜브 안에서 저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들께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공부톡, 인생톡. 자, 오늘도 황도사님, 오멘토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 중간에 오멘토님이 앉으셨으니까 공부톡을 위주로 해서 오늘은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제 항상 우리 겨울방학이 그 다음 학년 또 완전히 이제 그 학교가 바뀌는 경우에는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뭐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친구는 늘 잘하고 그렇죠. 안 되는 친구는 하다가 벌써 이제 그 3월 3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저희가 미리 앞서서 23일 수능, 2020년 수능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고3 친구들이 정시 대비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 이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밑에 이제 학년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쭉 풀어드릴 텐데 오늘은 그 가이드격으로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렇죠. 잡아주시면 좋을 큰 것 그림 같아요. 그려야죠. 예. 먼저 이제 고2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예 지금 생각났어요. 내년에 이제 그렇죠. 상위권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정시를 포기한다면 나와 함께 시험을 보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예상컨대 첫 번째 결시 인원 많았던 올해 고3 인원들이 내년에 아마도 대거 예. 수능에 응시하지 않을까가 첫 번째. 또 하나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맞아요. 수시에 불합격했던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은 상위권이거든요. 또. 맞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또 정시 지원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 그러니까 두 계층. 난간이 있는 거죠. 예. 그 계층이 아마도 네. 내년에 수능을 응시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은 모집 단위가 많은 인원들, 즉 등급이 좀 따기가 어려운 시험이 될 수는 있겠다 네네. 하는 측면인데 일단 환경은 그런 거고요. 네. 우리가 준비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수능이 바뀌어요. 그렇죠. 선택형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과목에서는 큰 틀에서 뭐 내용적으로는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예. 국어에서 선택 과목으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좀 있고 수학도 선택형으로 바뀌는데 네. 큰 틀의 내용은 바뀌진 않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방법이었던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측면인데 요 기준이 되는 자료가 하나가 현재 있어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하는 기관에서 네. 올해 2020년 5월 달에 내년 수능 어떻게 낼 거라고 해서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이미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확인을 올 5월에? 그렇죠. 올 5월에 예. 내년 수능을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네. 치르는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한다는 예시 문항들을 예. 이미 올려놨어요. 그 자료를 먼저 참고를 하게 되면 네. 올 방학 동안에 올 겨울 방학 동안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는 큰 틀의 그림을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내용인데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들이 네. 벌써 발표 나왔습니다. 3월 25일 날 모의고사 봐요. 굉장히 미리미리 나오네요. 예. 그렇죠. 원래 다 계획은 다 있는 예. 겁니다. 내년 수능에 대해서도 내년 수능 시행 계획안도 벌써 발표가 돼 있어요. 11월 18일에 본다고 이미 예. 발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네. 아무 의지를 갖고 있지 않지만 네. 이미 수능 날짜는 나와 있는 거죠. 예. 그 날짜와
전체 모의고사 사이클도 나와 있거든요. 내년에 볼 모의고사 일정표가 네네. 이미 올라와 있어요. EBS 사이트에 올라가서 확인해도 내년 모의고사 일정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일정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 그 내용들을 미리 예상하고 네.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어. 측면인데 겨울방학에 예. 다 차치하고 일단 기출문제 풀어야 됩니다. 아. 이유가 없어요. 네네. 학생들이 이거 기출문제 아니고 뭐 개념 정리 이런 내용들도 강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부분이 3월 달부터는 EBS 수능 특강 연계 교재만 공부를 시작해도 바쁘거든요. 네. 그러면 올 겨울 방학에는 미리. 기출 문제를 다 풀어놔야 예. 3월 달에 EBS 수능 특강 교재를 또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음. 이번 12월, 1월, 2월 달에는 네. 고등학교 3학년의 3월 달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10년치를 반드시 공부한다. 국어 10개년, 수학 10개년, 영어 10개년. 예. 그리고 이 등급에서 과목에서 안정적 2등급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4월달 기출문제, 6월달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그 기준은 2등급이 된다 하는 측면인데 일단 공부는 총량제예요. 꼭 해야 될 분량은 일단 기출문제는 풀어야 된다는 변한 원칙은 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현재 중학교 3학년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부는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에 꼭 해야 한다 네. 하는 내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부톡 인생톡을 쭉 봐오셨던 분들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채널 돌리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공부톡 인생톡 채널을 만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중에 이제 내년도에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부터는 이미 과거의 이제 기출 문제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아주 친절하게 그냥 출력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풀어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안 하죠. 아. 안 하죠. 큰일 나려고. 큰일 나려고 안 하죠. 대개는 안 하죠. 예. 네. 그리고 뭐 이미 그런 거 다 알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 그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3이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거는 뭐 있어요 없어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선택하세요,가 아니라 네. 필수, 그렇죠. 반드시, 반드시. 예, 빨간표 짝짝 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10년치에 맞아요. 그간의 모의고사 기출 문제, 수능 문제들을 쭉 뽑아서 풀어보시는 것이 이번 겨울방학에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츰차츰 앞으로도 자세히 앞으로도 해드리겠고요. 중학교 이제 1, 2, 3학년 되는 친구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가만히 보게 되면 중학교 때 고2을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내신 관리나 생활기록부 관리 등등등 했던 경험이 고2을 준비했던 경험이 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2을 준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공부 습관에 대한 자기만의 방법과 총 시간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네. 지금은 무언가 중학교 때는 무언가 많은 기출문제나 수능과 관련된 선행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기 이전에 내가 먼저 공부 습관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그때 권장해 드리는 게 플래너예요. 즉 공부에서 계획을 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록을 해보면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라 본인이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학교도 안 갑니다. 맞아요. 온라인 클래스 등으로 오히려 노출되어 있는 시간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은 거에 비해서 결과치는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본인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방황인 것 같고. 네. 그러면 플래너에다가 예. 시간별로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한번 기록을 해보는 습관들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 그 기록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하루 어떻게 살고 있구나, 공부에 얼마나 쓰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쵸. 그로부터 부족한 부분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인터넷 강의나 등등등을 통해서 앞으로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네. 막연한 거죠. 맨날 공부 열심히 한 것 같고 성적은 맨날 안 오는 것 같고 엄마랑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중학교 우리 학생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한다면 크게 공부할 양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도 적으니까 그쵸? 지금은 공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플래너를 활용하는데 계획이 아니라 예. 기록을 먼저 하는 습관을 지속해서 만든다. 이거 굉장히 관점이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예, 저도 생각해보면 방학 때 항상 플래너를 작성은 했어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몇 시에 일어나서 최악이죠. 그 동그라미에다가 몇 시에 일어나서 기상 뭐 이거. 오전에는 몇 시간 공부하고
뭐 운동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절대 그렇게 안 지켜질 되죠. 리가 없잖아요. 일단 기상 시간부터 방학에는 틀어지기 때문에 이 플랜 내가 정한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또 그렇죠. 희한하게 밤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안 오죠. 예, 친구들 연락하고 그쵸. 카톡하고. 요즘 웹툰이다 뭐다 볼 게 너무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1번은 너무 중요한 거네요. 저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들도 같이 보시는 분은 내가 하루를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보내고 있어? 있어 내가. 친구랑 만나서 전화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고 이런 걸 알아야지 맞아요.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을 좀 줄일 것인가를 맞아요. 맞춰가는 거 너무 중요하네요. 예전에 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우린 계획표 짰던. 근데 지금 요즘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예. 보니까 플랜은 물론 기록이라는 형태는 동일합니다만 네.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공부 스타그램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플래너에다가 기록한 내용 등등등을 예. 본인의 인스타 계정에다 막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그걸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것도 또 다른 관점의 의욕. 전환이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그걸 좋은 의미로서 예. 공유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같이 응원해 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댓글도 달아주고. 네. 그러니까 그걸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공스타그램이라고 해서 올리는 그 툴도 있고 또 예. 하나는 요즘에 어플이 다양한 어플이 무료 어플이 많습니다. 네네. 학생들끼리 그룹핑해서 그 초시계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룹핑 되어 있으면 예. 이제 공부를 스타트를 한다고 같이 동시에 누르면 네. 현재 누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얼마씩 공부하고 있다는 게 스톱워치로 같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요. 예. 물론 그거마저도 누르면 그쵸.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네. 도구로서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고 어떤 걸 몇 시간 공부했던 거를 그룹핑 되어 있는 친구들끼리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예. 전국에 나랑 같이 동일한 학년의 학생들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그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예. 핸드폰을 뭐 게임 등등으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다음에 그런 어플들 예. 요즘 많거든요. 그런 어플들을 활용하게 되면 네. 보다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뭐 적자생존이라는 게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맞아. 그런 예. 이야기인데 그 이제 일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루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그쵸. 일기를 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은 이제 일기를 쓰기 위해서 산대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지금 이제 뭐 뭔가를 기록해서 예. 그걸 자기가 한번 본다는 얘기는 네. 그리고 뭐 어떤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많은 것들 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오신 경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항상 늘 기록하시는 거죠. 미리 체크하시고. 사실은 뭐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워낙에 실행력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다 책으로 내시잖아요. 그렇죠. 다 내시잖아요. 그 기록물들이 책으로 기록물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이거 방송한 지가 한 10달 됐나요? 10달까지는 아직 안 되고 한 6개월? 6개월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앞에 뭐 모의고사나 네네. 수능이나 이거보다는 이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그 뭐 앞에 이렇게 기간이 많이 남은 그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네. 그 이 인생은 이 뭐야 커다란 퍼즐 벽화를 완성해 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퍼즐 벽화를 막 커트려서 산처럼 쌓아놓으면은 엄두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예. 근데 이 완성된 퍼즐 벽화의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해볼만 하잖아요. 네네. 그 사진대로 맞추면 그쵸. 되니까. 그럼 그런 그 완성된 퍼즐 벽화의 사진을 찍는다. 그럼 앞에서 찍어야 돼? 뒤로 물러나서 찍어야 돼? 뒤로 물러나서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야 네. 전체가 보이잖아요. 그쵸. 앞에서는 일부만 예. 이제 뭐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장기 계획이라는 걸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그 제가 우리가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어떤 세부적으로 앞에서 이제 퍼즐을 보는 그것도 있지만 뒤로 물러나서 전체를 보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세부적인 거 계획도 세우지만 또 큰 그림을 그리는데도 네. 여러분들이 공부톡 인생톡을 계속 꾸준히 맞아요. 구독을 하면은 예. 네?
맞죠. 좋은 그런 그 팁을 얻어서 네. 큰 그림과 작은 그림 어. 퍼즐을 제대로 맞춰갈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네. 저희가 친절하게 무슨 문제집이 좋아요라고까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광고 없습니다. 제발 광고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톡, 인생톡과 함께 하시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또 세밀하게 들어가서 또 세세한 것들을 계획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저희 뭐 하나 없는 게 없어요. 이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공부톡, 인생톡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초등학생 엄마들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말해버리면 쫄깃쫄깃함이 없어. 이제 오케이 초등학교 나올 거다 준비하신 부모님들은 저희 다음 컨텐츠를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올 겨울을 어떻게 하면 겨울방학을 잘 보내면 다음 학년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다음 회 우리 초등학교 부모님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봉박두.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